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리에 따른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 시황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비트럼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델리시움 노드. 1번 시나리오, 일단 금리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거랑 같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황,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면 아비트럼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원래 이제 FMC 이후에 봤던 뷰가 있었죠. 뭐냐면 이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려놓은 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다른 데다 저장을 해놨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여전히 뭐 큰 뷰에서는 틀린 거는 아직 없고요. 별 차이는 없는데, 일단 현재는 4시간 기준으로 제가 200mA를 설명을 드렸었죠. 200mA 짧게 그냥 시황 먼저 얘기할게요. 네, 2번 여기서 2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황. 자, 큰 뷰에서는 일단 4시간 MA까지 뭐 23K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횡보해주면서 잘 지켜주면 뭐 하방을 진행하고 난 뒤에 상승을 할 수 있는 뷰 이렇게 보고 있고, 아니면 제일 베스트인 뷰는 26,000불, 그러니까 25,000 한 중반을 지키면서 레인지적으로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장대로 돌파를 해준 그런 양상이 제일 좋아요. 근데 눌리면 일단 어느 정도 내림 롱은 바라볼 건데, 문제는 이제 뭐 22K 정도 레인지가 깨져버리면 좀 리스크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제가 예전에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일단 33,000불 33,000불을 돌파하고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대부분이 많이들이 봤던 금융위기에 대한 카운팅인, 여기서 짧게 요약할게요. 1, 2, 3, 4, 5파가 아니라 이미 하락 파동에 대한 1파인데 4파가 1파를 침범하면서 유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이미 상승에 대한 파동에 대한 새로운 카운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일단 현재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냥 올라온 뒤에 횡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코인 중에 뭐 LDO나 OP 같은 코인은 제가 요즘엔 관심이 없어요. 이유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일단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무너지고, 큰 그런 거대 뷰로 봤을 때 이런 레인지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면, 여기가 이제 무너져 버리면, 여기 구간이 무너져 버리면서 내리면 아마 비트코인이 많이 내리진 않아도 약간 도미넌스를 흡수하게 되면서, 만약에 박스권을 횡보하든 아니면 눌림 폭이 발생하든, 알트코인은 지금 굉장히라기보단 좀 약 조정 구간이 될 수 있다. 몇 개의 알트는 지금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표출이 돼서, 이거는 이제 하단 깨지면 이제 하락이 좀 거세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몇몇 알트는 이제 숏 포지션을 진행했다가 이제 LDO나 OP 같은 경우는 익절을 한 상태인데, 이제 하단이 깨지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맞물려 내려가게 된다면, 제가 앞전 말씀드렸던 4시간 이동평균선 200MA 기준으로 일단 폭을 어느 정도 스프레드를 넓혀놓고 내림 롱을 좀 이제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로 금리에 대한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대부분 다음 달, 아니 5월에 FMC를 뭐 25pp를 또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번 달에 25bp를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제 개인적인 현재 생각은, 이제 5월 달이 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 아웃라인이 나올 거라 보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5월에 오히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돈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풀었어요. 이게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양적 완화다 아니다라는 일각의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SVV가 이제 파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다 아니다 금융위기랑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이 언젠지. 근데 저는 이제 5월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만약에 내리더라도 또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뭐가 됐던 간에 33,000불을 돌파하고 유지해준 와중에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제가 그 얼마 전에 6월 1일 날 홍콩 거래소에 중국인 투자 즉 상장 이런 거를 이제 선반영돼서 오른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니 불장이 맞다면 5월 내지 6월 달에 33,000불을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시점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해요. 뭐 눌림폭이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33,000불을 비비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해준 뒤에 그대로 상승을 해버리면 33,000불을 돌파했을 때 상승 카운팅이 이제 되는데, 중요한 거는 6월에 홍콩 거래소가 있고 5월에 FMC가 있어요. 그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동결과 함께 한 번 더 여기서 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가 주는 거죠. 그러다 6월에 19년도에 리브라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오르다가 청문회 했을 때 내려갔듯이, 또는 코인베이스 2021년도 또 2022년도 ETF 선물 상장과 코인베이스 이슈가 있었듯이 이미 호재로 올린 직후에 모두가 아는 이제 호재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동결 이후에 이때까지 금리 상승 사이클은 금리를 올릴 때 대략적으로 코인이 양적 완화를 이미 한 직후에 금리 올렸을 때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를 동결했을 때는 좀 그때마다 상황 달랐어요. 근데 세 번째 돈을 안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이제 동결을 하는 거죠. 5월에 동결로 인한 호재를 올리고 6월에 그런 홍콩 거래소 때문에 이제 호재는 이미 거품이 다 빠지고 내리는 거죠. 왜? 동결한 뒤에 이제 인하를 준비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몇 개월 내로. 그래서 오히려 하락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순서를 굳이 맞추자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QE를 하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상태다. 그럼 뭐냐? 금리 동결 이후에 급작스러운 단기간에 인하를 한 시점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내려주고 여기서 만약에 돈 푼다. 미국이 확정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 돈에 대한 그래프가 상승을 해준다면 저는 이전에 봤던 1, 2, 3 A, B, C 4파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5파를 진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관점에 대한 뷰가 조금 더 높다. 퓨처크립토 생각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알트에 대한 거래를 많이 하기보다는 퓨처크립토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때다. 그 이유는 뭐 도미넌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뷰를 봤을 때 상승을 한다면 흡성대법이 나올 자리라서 알트코인이 굳이 그렇게 많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땅 하고 올리기보다는 뭐 19년도 때도 그랬고 2020년도 대불장이 시작된 시점에 비트를 어느 정도 충분히 끌어와주면서 이더가 이제 천천히 따라가고 나서 뭐 추세에 살은 놈들 갈놈들은 미리 가지만 이 단점이 뭐냐? 비트랑 이더는 거의 끝까지 가요. 근데 이미 추세가 살아서 한 사이클 돈 코인들은 그냥 조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메리트가 없었던 코인들이 이제 슬슬 상승하기 시작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이제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현재 생각은 그래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려치고 비트코인이 그대로 그냥 5파 상승장 가다가 이렇게 적당히 눌리고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그냥 갔다가 한번 크게 내려꽂고 인하하면서
그 시점에 이제 돈을 풀면서 그냥 대불장 가는 거. 그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네,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 돈을 또 복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금리도 충분히 올렸겠다. 빅스텝 4번 했다가 금리도 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채권이나 그런 상태를 본다면 상당히 좀 괴리감이 많아요. 괴리감이 많고 전 채권 차트도 많이 보거든요. 10년물 뭐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상황을 보면 동결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결에 대한 그런 선반영 호재로 인해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다. 아까 설명드린 거 잘 봐주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슈퍼 폭락이 아니라 지금 나스닥의 차트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더 크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시점에 카운팅이 오파 과정 중에서 과거에 대한 19년도처럼 코로나 빔에 대한 일시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거는 그냥 진짜 희비한 확률인데 디지털 금에 대한 그런 은행이 파산되고 나서 지금 금이나 실버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뭐 나스닥을 많이 따라왔던 것도 맞지만 비트코인이 금이나 실버에 대한 상승이 진행이 됨에 따라 뭔가 이제 그런 그냥 껴맞추시식으로 은행도 이제 못 믿겠고 골드랑 실버는 오르는 추세인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선호한 자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비트코인에 대한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원래는 그냥 올렸다가 인하한 다음에 크게 내렸을 때가 이제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금융위기가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됐고 최악에 대한 관점은 33K를 못 넘기면서 결국에는 뭐 이런 32부터 28에 매물대에 계속 갇혀서 계속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결국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이 내려오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인버스 앤 헤드앤숄더인 헤드앤숄더로 보려면 일단 넥라인을 어떻게든 지지해준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이게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에 여기서 못 올리고 이 19K 하단을 뚫어버리면 이 어깨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해쇼이 아니라 또 이 시장에 다른 패턴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뭐 너무 스프레드 넓게 밟는데 일단 1차적인 레인지는 뭐 이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구간이 이탈되면 안 되겠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숏도 그렇게 막 짧게 들어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비트코인 CME 차트를 보면 지금 봉 마감이 27,915달러에 마감이 돼 있어요. 주말간에 어느 정도 괴리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월요일날 이 갭을 메꾸러 간다면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고배 레버리지나 아니면 그냥 메꾼 다음에 상승을 해준다면 오히려 숏스퀴즈에 대한 일시적인 그런 차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포지션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비트럼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비트럼이 이번에 바이비트에 상장을 하고 뭐 여러 거래소로 상장했습니다. 바이비트가 어디지? 거기보다 상당히 빨랐죠. 바이낸스보다. 그래서 아비트럼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요즘에 뭐 이슈되고 지금 최근에 해킹 이슈가 됐는데 중요한 게 비트코인 시나리오와 같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클레임 풀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70%인가 80%까지 됐다고 해요. 아비트럼의 장기 전망은 일단 여기서 그냥 들어 올렸어요. 보통 이런 양봉이 제가 발생하면 눌리고 나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하락장 오면 쭉쭉 내리거든요. 쭉쭉. 그리고 우연히 반등 나오면 뭐 아파트처럼 가든가 APT처럼. 제가 옛날에 설명드린 거 여기서 고점, 종가, 저점 긋고 광 레인지를 설명드렸죠. 이 저가를 깨지면 이 아비트럼의 전망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결국 만약 눌리건 상승을 하면서 33K를 돌파해준다면 이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은 일단 이 시작했던 이 양봉의 기준을 덮지 않은 한 뭐 반 정도 채우던지 그런 레인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현물에 대한 스팟 선물은 조금 더 차트에 대한 TA 구조를 봐야 돼요. 일단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고 현물 관점인 거는
적어도 뭐 이 저가를 바이비트랑 바이낸스 봤을 때 이 저가를 강력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인지 사이에서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진짜 내가 리스크를 거의 손실 보지 않을 여유 금액으로는 소규모로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상승을 별로 하지 않아라도 OP나 LDO 같은 차트가 고점을 갱신했어요. 아파트랑. 그런 부류다라고 간주를 한다면 아비트럼의 현재가 대비해서 봤을 때 제가 본 뷰에는 1.5, 2.0의 저항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뭐 러프하게 봤을 때 5불 내지 뭐 7불, 10불까지도 보이는 영역이 보여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차트, 프라이스 액션들이 어떻게 그려주는지 조금 더 시간을 경과를 봐야 되니까 아비트럼에 대해서 전망은 현재 이 봉을 덮지 않은 한 전망은 밝다. 상승장에 오면 아비트럼 코인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유지를 할 거고 그때 이제 여기서 미니 불장이 될지 바로 대불장 갈지 모르겠지만 이 카운팅에 대한 오파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아비트럼이 주변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OP에 대한 코인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하고 나서도 많이 상승했던 25K까지 갈 때 OP라는 코인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이고 이더보다는 조금 하위, 그러니까 이더랑 딱 옵티미즘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 레인지의 코인 등급으로 저는 랭크를 매겼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고 이 코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또다시 나중에 불장 사이클이 온다. 이번에 금융위기 오면서 저갱하면서 막 계속 내리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시황과 견주어 봤을 때 비슷하게 흐름을 이어간다면 아비트럼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비트럼과 관련된 게 매직이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델리시움. 이거는 저도 이제 복지사 형님이랑 친한 친분이 있고 실제로도 종종 만나서 이제 미팅도 하고 건설적인 토론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영상 보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거를 보고 샀냐? 제가 옛날에 갈라를 샀잖아요. 갈라를 사서 그때 이제 1000% 올랐고 물론 시장의 흐름도 좋았어요. 얘가 노드를 이제 구매 개수가 노드가 이제 37,932개가 남았어요. 37,932개. 제가 여기한테 막 이렇게 뭐 추천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업체한테 추천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공부를 조금 해보는데 저도 차트가 아니라서 얘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갈라를 경험해보고 나서 그냥 본전은 뽑았거든요. 갈라는. 그래서 지금 초기 때 원래 얘가 1000불로 시작했는데 1000달러로 그냥 내가 이번에 선물 때 상승해서 벌었으니까 거기서 조금 여유 자금이니까 그냥 잃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얘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이게 처음에 공급량이 5만 개예요. 5만 개인데 얘가 1000불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단 3일인가 4일인가 5일 만에 525불이 오른 거예요. 노드가. 얘는 판매를 아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100개씩 줄어들 때마다 이 노드의 가격이 25불씩 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37,932개 남았으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이게 만약에 공급량이 다 소진된다면 이 노드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나. 만약에 진짜 뭐 좀 뭐 씹스캠이라서 망하면 그냥 뭐 돈 날리는 건데 잘 건설적으로 된다면 노드 가격이 한 5,000불에서 10,000불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 보면 이제 100개 팔릴 때마다 25불씩 뭐 상황에 따라서 유연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시작가는 이제 1000불로 됐고요. 이게 11,000개부터인가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AGI라는 걸 보상을 받아요. AGI 100개를 받았어요. 산지 이제 3일차가 됐기 때문에 저녁에 샀거든요. 그저께.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50개씩 받는 거죠. 근데 50개도 뭐냐? 이 토큰에 대한 70만 개, 지금 이제 60만 개 정도 남았는데 이 60만 개에 대한 AGI를 이 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엠빵을 쳐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토큰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겠죠. 근데 바이비트 공식 트위터 보고 여러 개 보니까 이 델리시움이라는 시움이 이제 상장에 대한 발표는 이미 났고 언제일지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3월이나 뭐 4월이나 뭐 상승장이 왔을 때 상장을 해버리면서 오히려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AGI를
조금씩 매도를 할 거고, 노드 가격은 오르는데 하락장이 옴에 따라서 오히려 AGI가 모이기만 한다면 그냥 추후에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나 아니면 뭐 하락장이더라도 그때 가치 대비해서 하락장인데도 오르는 코인이 있으니까 그걸 판단해서 이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구매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내 자산에 풀 끌어당기면 안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거 영상 더보기에 이제 링크가 나올 텐데 바이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여기 사인인 및 메일이 있어요. 여기에 그 여기 오른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누른 다음에 이메일로 가입을 하면 아이디가 생겨요. 아이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디를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고 나면 여기에 DMA를 누르고 바이 DMA를 눌러요. 첫 번째 이메일을 만든다. 두 번째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동한다. 세 번째 DMA에서 구매를 누른다. 그러면 이 메타마스크 여기서 사인해가지고 월렛 누르고 커넥트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서명이라 뜨거든요. 네, 서명해서 서명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 누르면 여기에 이건 저도 이제 복지사용 추천 코드가 있어야지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드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거 형 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매를 누른 다음에 동의합니다. 바이 버튼 누르면 이 메타마스크에 연동된 자산이 빠지면서 구매가 돼요. 구매가 된 뒤에 이제 DMA 리워드 들어간 다음에 좀 좀 오래되면 오래 지나면 한 1시간 이상 지나면 여기에 퀀티티라고 하나가 떠요. 이게 이제 노드 개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아침 9시 이후에 보면 여기 AGI가 막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타마스크에 있는 자산이 빠져나간다. 가격은 얼마가 필요하냐? 그냥 테더를 이 테더를 메타마스크 주소에 이걸 딱 맞춰서 하기보다 지금 막 1525불이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1600불 정도 이렇게, 그때 제가 살 때 1475불이어서 전 1520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더 가스비가 들거든요. 이더? 그래서 이더리움을 한 넉넉하게 50불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가스비가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바이를 누르고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이렇게 뭐 채굴하듯이 노드니까 이제 AGI라는 코인을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으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추천 코드 영상 더보기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이 제 코드를 넣어야지만 뭐 구매가 가능한데요. 네, 넣어주시고 뭐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